이 영광을 못 봤어, 지금. 100년 뒤에, 100년이죠? 100년 뒤에 지금 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발행된 이래 소수 집단의 권력가하고 성공자들이 일반인들은 알려주지 않고,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읽은 자기 경영의 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막 책 좋으니까 지금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부를 대물림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비밀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네. 그죠? 이 100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책에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것도 일반인들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자기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일반인 알려주지 않고 자기 자식들하고 소수 집단들만 계속 대물림한 책이에요. 이 책. 얼마나 큰 내용이 들었겠어요. 근데 1999년에 처음으로 부자가 되는 과학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 됐어요?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게 총 17장, 1장부터 17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장수마다 조금씩 요약을 했거든요.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이에요. 빨간 거. 맨 위에 건 제목이거든요. 1장의 제목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칭찬받을 만하며 당연하고 옳은 행동. 자, 이게 대단하죠? 이게 1910년도예요.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 그 넘어간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많았잖아요.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게 청교도거든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부자는 뭐 나쁜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흥부와 놀부. 흥부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죠. 놀부는요. 놀부는 부자인데 놀부는 우리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쟁이.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인데 그걸 깨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걸 깨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을 어떻게 포장해 말해도 부자가 아니면 안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 와,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 영혼, 육체가 발달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또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한테 스마트폰을 못 사줘. 근데 다른 애들은 스마트를 막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서울에 가장 좋은 호텔에서 한번 자고 싶은데 1박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경험 못했죠. 그러면 내 자식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교육도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 들어갔다가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나오시고 고등학교를 진행하셨으면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해 모든 발전의 기초인 부자가 되는 과학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모든 발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거나 작은 만족이나 충족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다. 아이고 내가 단사고가 낫다. 이런 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앞에 이야기했죠. 가질 수 있고 굳이 조그만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목적은 발전했습니다. 자연의 목적은 발전과 진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우리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 이거 좀 신선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발전을 안 시켜 나가면 내가 내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자가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는 동안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요트를 타고 싶으면 요트를 타야 되고 페라리를 타고 싶으면 페라리를 타야 되는데 페라리를 못 타잖아요. 그죠? 페라리를 제가 직접 밟아보니까 아, 페라리 타는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페라리 페달을 안 받아보면 페라리 타는 사람 느낌을 몰라요. 그래서 아, 뭐 똑같은 차인데 뭐 저래 돈을 많이 주고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페라리를 한번 그 페달을 밟고 달려본 놈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남자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거리는 그 웅장한 막 울리는 소리 거기에 미치거든 사람. 그죠? 자, 이런저런 말로 가난하고 돈이 적은 것을 미워하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저희들의 기본 욕망에 인정하고 발현시킨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미워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가난한 게 좋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그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표현되지 못한 가능성이나 발현되지 못한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욕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해도 제일 마지막이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우리가 욕심, 이런 거 비슷한 단어로 생각해서 나쁘다 생각하는데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한테 발현되지 못한, 내 안에 잠재했던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발현시키고 싶은 게 욕망이거든요. 그건 자연적인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 칭찬받을 만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줄 알니까. 손가락 당할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만하고 당연하고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자본이, 근데 나는 자본이 없고 재능도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 빚만 잔뜩 있어. 그래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탓하는 거죠. 우리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아 그래요. 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뭐 안 해줬고 내가 나는 뭐 재능도 없고 막 이게 남을 탓하기 하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막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인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탓할 필요 없고 내 재능 탓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나한테 빚을 물려줘도 그거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2 더하기 2는 네트워크는 6이에요. 그죠? 산수는 4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배우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같은 업적에 있는 사람도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부자 안 돼요. 같은 동네에서 누구는 설렁탕 집하고 똑같은 설렁탕 집을 했는데 어떤 설렁탕 집을 하는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설렁탕 집은 안 되는 근데 잘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자꾸 열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계속 생각을 처음부터 내 안에 있던 그 선입견, 부자에 대한 선입견 그런 걸 깨는 게 1장부터 3장이에요. 그 다음에 결코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 자,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길을 모두 차지했거나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예요. 지금 삼성이 부자잖아요. 그죠? 이재영 그룹 회장이 많은 부를 가져가서 그리고 또 누구죠? 하여튼 부자들이 한국에 많은 부자들이 부를 많이 가져갔다 해서 내가 가난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결코 줄어들지 않는 무한 에너지 잘 기억해 보세요. 현재 세상의 부는 모두에게 돌아가고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지구 전체가 모두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급도 실제로 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은 그야말로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무한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그 부의 원천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 조선시대 있잖아요. 조선시대. 지금 똑같은, 우리나라랑 똑같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산을 갖고 있고,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부는 적었죠. 근데 그때도 부자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때랑 지금이나 부의 양이 조선시대가 많아요. 지금이 많아요. 훨씬 많죠. 똑같은 땅덩어리에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 훨씬 많은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가 이 지구상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 부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부가.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모두 차지해서 부자가 내가 가난하다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에 만들어졌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하는 무형의 존재 에너지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의 이로운 것을 무엇이든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형의 이 물체는 생각하는 물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목요일날, 화요일날 준비 뒷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의 실체. 여기 보면 하나의 실체에서 지금 이 우주에, 우리 지구에 엄청난 것들이, 물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실체에 의해서. 어려워요? 아니요. 잡아요? 아니요. 그죠?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데 쉽거든요? 예,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실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때 휴대폰 이야기 예를 들었죠. 휴대폰은 우리가 80년대 휴대폰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생각을 한 거야. 누군가 생각을 했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좋겠다. 손을 세서 쇼핑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 누가 쇼핑 안 가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쇼핑하잖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야. 그거를. 어떤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 생각한 거를 무형의 물체를 생각하는 물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다음 장에 있으니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형태는 이 생명체가 자신을 더 온전히 표현하기에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사람은 결코 부의 공고에 부처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한한 무형적 실체와 결합해 모든 것에서 충분해지는 방법에서 알아봅시다. 무형의 실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면 어떤 무의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발현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발현시키는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절대적인 지시, 이거 절대적인 지시래요. 절대적인 지시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은 이거 내가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은 형태 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다. 휴대폰이 이야기가 같은 내용. 그죠? 이 실제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형태는 먼저 생각 속에 존재한 것이며 그 생각 전에는 사물이 형상을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생각해서 이 사람이 글 한번 딱 껐어. 한 줄을 껐어. 그 다음에 두 줄을 껐겠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휴대폰은 계속 진화하잖아요. 액티바이가 계속 진화하죠.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더 나아지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돼요. 생생하게 상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생하게 상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돼요. 생생하게 상상할 줄 몰라. 그게 일반인들은 생생하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하자는 거죠.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돼요.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생생하게 상상하면 우리 성공 스쿨 강사 스쿨 하면 우정치 원장님 우리 딱 세워놓고 눈 까바락하고 자, 지금 제 앞에 수천 명의 강점들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자를 쓰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롤프 서로 회장이 저에게 챔피언 배지를 달아줍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롤프 서로 회장 내려가고 저는 수만 명의 앞에서 저의 성공 스피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같은 박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상상화시키는 거죠. 이미지야. 그게 이미지 하자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거를 연습을 안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체화시켜야죠. 자, 이거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이 그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손에 다니면서 전화를 해야겠다. 계속 1년 뒤에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해야겠다. 요 생각만 하면 휴대폰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손에 다니면서 전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뭘로 만들지? 어떤 색깔로 하지? 구체적으로 계속 이미지 했겠죠. 그래서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물질이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 공간에 스며들어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대요. 그 생각하는 물질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만 사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물을, 그 생각을 실체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선을 긋고 생생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또 이미지화 해가지고. 자, 이게 절대적인 진실을. 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뭐?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생생하게. 자,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는 경쟁하거나 나눠주지, 그게 부의 성격이에요. 부는 경쟁하거나 나눠주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는 것들로 새롭게 생겨요. 자, 부자가 돼가지고 부는 서로가 경쟁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9시에 그 MBC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있죠. 음악 프로그램 하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와, 대박. 그래가지고 저거 불면의 지에 나오는 책 내용인데? 하면서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더 확장돼 살아가려는 갈망을 추구한대요. 모든 생명체는 그래요. 더 잘 살고 싶지, 더 못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더 성장하고 싶어요. 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고. 땅에 떨어진 이제 씨앗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그 과정에 수백 개의 씨앗을 터뜨리고 살면서 스스로를 번식시켜요. 인간의 지성도 이런 지속적인 번식, 증가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도. 안 오나요? 오네요. 완전 오네요. 안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원합니다. 원하고 있어요? 다들 몰입해서 그래요. 다들 몰입해서. 몰입해서. 자, 이것이 생명 번영의 형태예요. 인간 역시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돼요.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래요. 자연의 법칙은 이 진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대박이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 우주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준대요. 좋겠다. 세상에. 와, 저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진짜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말로 공개해주겠어. 이 책 내용 보면 다 공개해줘야 되는데 그 책을 똑바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이 책 딱 읽어보면 다 공개를 해줘야지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공개를 안 했다는 거니까 그분들이 책을 잘못 판단해서 읽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제 나의 목적이 모든 사물과 모든 목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봐요. 자, 내가 생생하게 상상하는데 내가 모든 사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하고 그다음에 모든 목적. 자, 제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고 소명사임의 삶의 목적이 있고 나라사임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내 예쁜 사람만 불러준 거예요. 안 불린 사람들은 안 예쁜 거예요. 박민경 사님 삐지지 마세요. 박민경 사님하고 목적이 달라요. 그죠? 모든 사람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것.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될 목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손해를 보는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조화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닌 진정한 삶을 내가 부가 되고 싶은데 정말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그런 목적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바람피러 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치는 거예요? 정경호 사람한테 해치는 거고 우리 딸 아들한테 굉장히 그 마음 공천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타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극단주의 이타주의는 이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약간 고민해봤어요.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낫지도 고상하지도 않으며 두 가지 모두가 실수예요.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정말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이타주의. 나는 필요 없어. 우리 남을 위만 사는 거. 그다음에 극단주의. 다른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 내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극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내가 고민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잘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자기는 희생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적인 실체는 나를 위해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내지만 내게 주려고, 자, 이 지적인 실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음식을 생성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적인 실체가 우주에 있는 무형에 보이는 실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그것들을 빼앗아 내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누구의 것을 빼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네. 정경호사님의 거를 뺏어서 내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따라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른 사람한테 뺏어 주려고 하면 내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 없어요. 경쟁을 통해 얻은 부는 결코 영구적인 만족을 주거나 충분함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실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있으며 그 공급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고 충실히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빼앗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가 내가 하는 것은 새로운 우리 이 지구에 또 우주에 있는 무한한 그런 마르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내한테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뺏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고 부자들한테 저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이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워요? 아니 좋아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알아주세요. 지금 조심 분이 한 2명 있어요. 네. 자,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실. 자,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앞에 5장하고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누구하고든 불건정한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부자의 마음, 부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공정한 거래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공정인가 볼까요? 다시 말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주지 않아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뭐죠? 어떤 것일까요?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요즘은 지금 민노총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너무 지금 그게 막 기계돼서 그렇지만 진짜 70년, 60년대는 진짜 막 광적 공장 일하는 사람들 또 뭐 그 가발 만든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커피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작은 걸 주는 거예요. 진짜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수입해서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주는 거예요. 마땅히 주어야 될 겨우 하루 정도 밥 먹을 수 있는 돈만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 기업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마땅히 주어야 될 걸 지불해야 될 걸 주지 않고 이득을 얻을 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커피 이야기 볼게요. 커피를 농사를 막 지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를 누려야 될 거를 유럽에 있는 사람 유럽이죠. 유럽의 그 큰 무역 회사들이 그 사람을 물건을 사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와서 불공정 거래해서 부를 축적한 거. 자기들 부를 축적한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도 나는 누군가로부터 얻는 것보다 상대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없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는 것은 이 우주에서 오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 것 더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줘도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상대에게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그들 모두에게 더 많은 돈은 돌려줄 수 없지만 상대에게 얻는 것의 현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용 가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거래를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내가 바가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정당한 지불을 하고 그런데 뭐냐면 더 많은 사회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정신만 사장님이 저한테 휴대폰을 팔았어요. 휴대폰을 팔았죠? 그럼 제가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정신만 사장님한테 뭘 주죠? 휴대폰 값 주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만 정당한 거래를 했어요. 그럼 그거 끝나잖아? 근데 정신만 사장님이 저한테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 그러고 얼마 전에 제가 악성앱 깔아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런 거 방지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휴대폰에 또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보험, 이것들 막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 거래보다 더 높은 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경쟁 단계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단계로 올라가면 이로움이 클 뿐 아니라 모두를 더 풍요롭게 하며 더 정확한 눈으로 거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오늘 그 라디오에서. 경쟁적인 부, 창조의 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현금 가치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거래는 세상에 생명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며 그로부터 부가 쌓인다. 이로부터 쌓인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박하게 하지 말고 내가 더 친절하게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나눠줄 때 그래서 부가 내한테 쌓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하고 내가 부를 살아가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언제냐면 1910년도에 이야기인 거예요. 1910년도. 이 사람. 이런 선순환이 바로 생명을 늘어가게 만드는 일이며 이게 부의 기본 공식이에요. 자, 부의 첫 번째가 뭐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기본 공식이라는 거죠. 상상하는 것들은 한데 근데 부를 받을 때 내가 경쟁할 필요 없고 내가 더 나눠주는 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진보에 필요한 물건과 그 진보를 위해 사용할 다른 물건들도 당신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은 우리가 부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물론 다른 가치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 뒤에 하나 말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를 넣어서 말았는데 왜냐면 내가 원하는 내 가치를 상승시키고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모두 요구하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남한테 뺏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실체. 어떤 분들은 그게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무한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는데 이게 여기 신을 이야기했거든요. 신이 우리가 부를 얻고 싶어 하는 욕구를 통해서 내가 신한테 그 보이던 실체, 아니면 신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해서 그걸 내가 받을 때, 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막 요구를 해요. 근데 내가 아버지야. 이 얘기하면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이 내한테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안 해줄 때가 기뻐요? 해줄 때가 기뻐요? 해줄 때가 기뻐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해줄 때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 신은. 근데 그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았을 때, 그거를 신이 줄 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여기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한 잔 마시고. 시간이 속도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읽을 때
뭐가 좀 이해 안 되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그죠? 이제 생생하게 상상했죠? 근데 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죠? 그죠? 그러고 다음 상대방이 더 베풀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사고를 바꿨어. 그죠? 근데 남하고 경쟁할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게 나한테 온다. 더 가질 수 있다. 사고를 바꿨는데,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감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를 부자로 만드십시오. 감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 잘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요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그런데 무형의 지성, 어떻게 실이 됐고 보이지 않는 실체죠, 그죠? 거기랑 내한테 부를 줄 거기랑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 자, 이거죠. 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아이폰 지금 뭐 나왔어요? 23 사왔어요? 23, 아이폰은 몇 살까지 나왔어요? 15가 나왔어요. 아빠 아이폰 15 사주세요. 아빠 감사해요. 이거랑 아빠 아이폰 15 사주세요. 안 사주면 저 집 나갈 거예요. 뭐, 그러면, 봐봐요. 가면, 어느 게 조화로워요? 1번. 당연히 1번이 조화롭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아빠 그죠? 밥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빠 최고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랑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성과 내가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우리 관계심이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심이 좋은 사람한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관계심이 나쁘면 좋은 것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심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죠. 다 아는 사실이죠.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특별하지 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자,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예의 경우가 없어요. 다른 예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죠? 이거는 뭐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감사한 놈한테 주고 싶지. 지금 다 가야 나가는데 누가 주고 싶어요? 나가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고생해봐야지 뭐 고마운 줄 알지. 이래 되는 거죠.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을. 방출해야 돼요. 요 혼자 꿍 하고 있지 말고 그거를 방출해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자, 송선미 당신은 나에게 월 2천 바꿨어요. 월 2천만 벌어줄 여자입니다. 제가 방출하잖아요. 이거 내뱉잖아요. 이게 방출이에요. 이런 게 방출이에요. 입으로 내뱉잖아요. 그죠? 받은 것처럼 지금 아니잖아요. 곧 줄 거예요. 이러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기 법칙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밥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일단 2천 벌어주고 자,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자, 이게 반대예요. 반대.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봐요.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지금 내 현실에 불만조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야.
우리 스폰서 어떻고 저 어떻고 정용석이 저거 내가 결혼해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때 막 감사하지. 감사하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한테 뭐 어떻게 되냐면 이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 평범해지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부터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안 좋잖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나는 평범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더라. 없죠. 진짜 없어요. 야, 자기를 망가뜨리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겠어요. 이래 해도 저래 안 되니까 방법을 몰라서 막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자,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자, 내가 허용하면 안 돼. 아예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링크를 허용해버렸잖아요. 그래가 공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고. 그러니까 제 지인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논스톱 할 때 거래처 사장님한테 온 거야. 부치 상당했다고. 그 친한 사람 같으면 전화를 해봤었겠죠. 어중한 거야.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가 그냥 조이금만 주려고 딱 눌렀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요즘 부고 문자 지인한테 와요. 네? 얼마 나갔어요? 돈 10원도 안 나갔어요. 안 제가 똑똑하잖아요.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딱 하자마자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내 파일 가서 삭제하고 그리고 휴대폰 124에 전화해서 소액 결제하고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금감원에 가서 내 명의로 할 수 있는 거 다 차단하고 그것도 나와요. 112 물으면 나오거든요. 할 때 112 물으면 다 링크를 걸어줘. 112 전화 보이팅 당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막 하라고 쭉 문자 적거든. 그거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 돼.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까 내 명의로 통장도 못 만들고 내 명의로 신규 대출도 안 되고 내 명의로 휴대폰도 못 만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는 제 명의로 휴대폰도 못 만들어요 지금. 근데 그걸 다시 풀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저는 이제 그라고한테 휴대폰을 바로 바꿔버렸어요. 정심하는 데 가가지고 갤럭시 23 울트라 바꿀 때 됐어. 그 핑계 대고 네, 바꿀 때 됐어. 4년 넘어가지고. 울트라. 안 그러면 고객센터 가가지고 삼성 고객센터나 LG 고객센터 가가지고 완전 초기화 시켜요. 자, 진행할게요.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가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에 고정된 상태. 끊임없이 감사할 때 내가 최상급 최고에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낫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감사합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의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인다. 내가 고정시킬 때 뭐죠? 그럴 때 내가 최고의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그 최고의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지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상상하는 몽상.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자, 했죠? 내가 이제 받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죠? 감사해주고. 그 다음에는 상상하는 몽상가에서 벗어나 행동하며 준비하기. 몽상가는 계속 생각만 해요. 계속 생각만. 똑같은 생각 계속 하는 거야. 나 잘 살 거야. 나는 계속 잘 살 거야. 그 다음에 또 잘 살 거야. 나는 계속 잘 살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저 푸른 초원에 집 주고 살 거야. 그럼 저 푸른 초원도 찾아야 되고 집도 찾아보고 자신도 어떻게 살 것도 찾아보고 어떻게 꾸밀까도 건축가도 만나보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나는 저 푸른 초원에 집 지어가지고 경숙이랑 예쁘게 잘 살 거야. 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몽상이야. 이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로 형성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계속 연습한 거예요. 맞죠? 네. 생생하게 상상하라.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믿고 열의를 다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내용을 가장 심플하게 표현한 게 그거 같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형상화된다. 이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로 형상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형상화되지 않는 실체, 창조의 실체에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명확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앞으로 내한테 올 그런 명확한 실체에 내 아이디어가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걔는 나한테 못 오는 거야. 오고 싶어도. 길이 없어. 자, 내가 월 1,000만에 받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막 상상했어요. 근데 내가 막 그걸 구체적으로 내한테 앞으로 그 기회, 건물을 살 기회가 내한테 딱 와야 기회가 오는데 내가 그걸 전달을 안 하면 얘가 내한테 오는 길이 없는 거야. 오다가 딴 데로 가버려. 딴 데로. 월 1,000만짜리 건물이 내한테 안 오고 정심한 사람이 가버려. 정심한 사람이 맨날 그걸 막 상상하기 때문에 길을 딱딱 가져가기 때문에 내한테 오다가 그걸로 빠져버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저 이만 사장님 1,000만짜리 건물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 밥도 잘 사줄 거고. 그죠? 근데 나중에는 배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몇 개 아니고 원래 정심 하나일 거예요. 근데 내한테 올 것도 있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나한테 온다는 거.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죠? 우리 많이 들었죠? 많은 사람, 우리 목표 설정 어떻게 하잖아.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막연하고 흐릿한 개념으로만 갖고 있기에 생각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적어라, 글로 적은 목표를 가져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목표가 불분명해. 흐릿해. 부자가 되고 싶대. 그냥 부자만 되고 싶대.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거. SPT가 되고 싶어. 어떻게 될 건데? 그냥 SPT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PT 되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최소한 3개 나이에 불표가 있어요. 그리고 25만 점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그것도 알고 PT가 되고 싶은데 PT가 되는 조건을 몰라. 근데 PT가 되고 싶어. 안 오는 거예요. 평생 안 와요. 그러면. 그 이야기예요. 뚜렷하게 PT가 되고 싶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그걸 적어야 돼요. 그러면 내 나이 중에 누구를 부피를 만들고 또 이 사람은 몇 점의 포인트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적 물질에 전달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돈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잘 정돈된 문장. 그래서 글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마음의 바람이나 막연한 소망을 표출하면 절대, 여기 붙으세요. 절대 부유해지는 데 필요한 창조적인 힘이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붙었잖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적으면 이때가 자기가 구체적으로 아직 적은 사람 와, 이게 불비상 의도 워크샵인데 이렇게 지금 팀 파트너 워크샵도 아니고 인원들이 와가지고 이 서로 소심하게 이게 뭡니까 지금 불비상 워크샵인데 지금 리더들이 왔는데 지금 이래 되겠습니까 지금 안 적은 사람 적으러 왔습니다. 2명 있습니다. 2명. 적어야 돼.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송만하면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적어야 돼. 머릿속 그림이 선명하고 뚜렷할 때까지 그 생각에 머무르세요. 뚜렷할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 다음날도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가지고 내 속에 뚜렷하게 머물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정신적인 태도를 취해서 하겠죠?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의 크기만큼 제가 표현했어요. 글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의 크기만큼 그것을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맞죠? 앞에 했던 이야기죠. 나의 바람과 욕구를 공식화하십시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입으로 하는 탄원이 아닙니다. 입으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입으로 그냥 한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공식화해야 돼요. 공식화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까 계획을 쓰고 해야 되지. 그냥 탄원하듯이 내한테 언젠가 좋은 때가 올 거야. 내한테 언젠가 좋은 때가 올 거야. 세상은 나한테 기회를 줄 거야. 이렇게 탄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언제 주겠지? 이렇게 이게 있는 게 탄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가. 부를 만드는 과학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는 상상력을 사용할 때 신념과 그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얘가 신념은 확고한 신념이에요. 신념이 그냥 안 나와요. 엄청 신념은 그냥 목표가 달라요. 믿고 그 염이 무슨 염이죠? 신념 할 때 염원한다 그 염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게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몽상과가 다른 거예요. 몽상과는 뭔가 흐릿하고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죠? 불을 만드는 과학의 힘은 이렇다다. 자, 17번까지 있거든요. 9번 제가 이거 적는다고 눈이 막 보이가지고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녁 7시까지 했어요. 점심 한번 먹고. 그러니까 눈이 막 침침해가지고 진짜 제가 근래에 이게 타이핑하는 게 처음이에요. 쓰러지기 직전이더라고.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저랬으면 그래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나니까 눈이 다 붉겠어요. 재밌죠? 네. 정말 재밌어요. 와 신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얀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리더잖아요. 이 리더잖아. 우리가 리더서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디금 전체가 이걸 현실화하는 거예요. 오늘 26명이잖아요. 이 26명이 이거를 실천하고 집단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더디금 전체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도 원래 2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2배 성장하고 더디금 전체도 한 단계 그게 2배 성장하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고 지금 자, 오늘 처음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자, 보세요. 가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에요. 자, 부가 있으면 가난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난한 마음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마음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개인적인 사실, 어떤 나만을 바라는 그런 욕심, 그런 게 없는 마음, 청빈한 마음, 그런 이야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부의 근원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생각과 힘을 나 이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용할 필요 없어요. 이거 좀 말이 어렵죠? 갑자기 생각이 말이 바뀌죠? 과학적인 부의 근원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생각의 힘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볼게요. 부자가 되는 과학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정경 사람이 잘 몰라요. 내가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송선미 사람이 원하는 걸 정선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아.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막 강요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돼. 응?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거예요. 강요하면 안 된다. 그거를. 자, 무형의 실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호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욕구보다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욕구가 더 큽니다.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왜? 무형의 실체가 내가 원하는 것, 신재섭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주겠고, 무형의 실체는 내만 주는 게 아니라 송선미가 원하는 것을 무형의 실체가 더 많이 줄 거예요. 또 임재희가 원하는 것, 임재희가 다 줄 거예요.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섭하기 시작부터 뭐가 있나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죠? 무형의 실체 했죠? 부자가 되려면 그것을 알아 바로 믿고 사용하겠다는 의지력만 있으면 돼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것만 신경 써요. 의지력만.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의지에 힘을 쓰십시오. 이런 생각을 품으면 모든 행동과 모든 힘과 실체가 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를 강하게 품으면 이 모든 행동과 모든 실체가 실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극을 받는데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그 AI가 나왔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AI는 별로 안 말고 그러면 우주 자원이 있어요. 그게 LIS랑 그죠? 우리 한국지리자원연구랑 우주자원개발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우주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쓰려고 했잖아. 그죠? 우리는 아직 몰라요. 아직 창조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LIS랑 한국지리연구원이 우주자원에 대해서 막 개발을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상상하고 이것들 어떻게 할까 막 하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창조되지 않는 우주자원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와, 대박이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게 막 있어.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지?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신재생이잖아요. 막 장동원 되고 싶고 막 이런 건 안 돼.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생긴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1억 9,500 1억 9,500 다 1억 9,500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근데 그 아직 안 된 것들이 자극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형의 실체는 무형의 실체하는 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또 하거나 또 반대로 또 비웃거나 조롱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에 방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안 믿는 거야. 에이 하면서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그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이게 나온 거 봐요. 맞아? 갖기 시작하면 또 비웃거나 조롱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에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막 올라 했는데 오고 있었는데 내가 의심했어. 송선비가 내한테 월급만 벌어주라고 내가 굳건히 믿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야. 막 의심해. 그러면 다 왔다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라인 미팅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고객관리 가입. 정신만 하니 멋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송선배 대표님 이야기했듯이 4평짜리 했을 때 정신만사님이나 이렇게 초기하신 사람들이 열심히 리크루팅해서 오토십을 했는데 변비 와서 안 먹고 두통이 와서 안 먹고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대처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을 놓쳤어요. 근데 지금 고객 관리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답이 있어. 근데 지금도 놓친 사람이 많아요. 왜? 고객 관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라 이거. 자, 내가 오토십 있어요. 오토십 했어. 하고 내가 10명한테 전달했는 거야. 10명 못했다. 3명 일단 전달했다. 그럼 오토십 먹어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사업하려고 달려든 사람 누가 있어요? 잘 없어요. 3명이 오토십인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고객 관리 가이드 가지고 가서 그 사람 계속 먹기 시작하니까 몸에 분명히 세포의 반응도 일어날 거고, 그죠? 일어날 거고 뭔가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관리를 안 해주면 변비 와서 안 먹고 두들겨 올라서 안 먹고 두통이 와서 안 먹고 설사해서 안 먹고 밤에 잠 안 자고 안 먹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세포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관리를 해주러 안 가는 거야. 단통마다 던져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라니까 오토십이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그 수상을 해요. 14,690밖에 안 주잖아요. 14,690원 받으려고 한 달에 4번 가야 돼. 근데 또 가까운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차 타고 30분 가야 돼. 안 그러면 1시간 가야 돼. 14,690원 받으려고. 손해요, 손해 아니에요. 당장은 손해죠. 100% 손해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희망을 했어, 그 사람한테. 한 번 갔는데. 그래도 막 가락하니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내한테, 그래, 월 200만 원, 300만 원 벌주더라. 내가 막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14,690원 보고 번다고 하지 말고, 그 한 명 어떠시 고객이 내한테 200만 원 벌어줄 남자다, 여자다 생각하고 가면 가장 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690원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기 싫어요. 뭐 힘이 나겠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잘 관리해서 이 사람이 월 200만 원 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갔어. 한 달 갔고 2달 갔어요. 갔는데 석 달 가도 변함이 없어. 6개월 지나도 안 되나? 그래, 안 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의심되기 시작하고 월 200만 원 벌어준 여자 했는데 6달, 6개월 갔는데 안 되네?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야 됩니다. 계속 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일단 잘 먹으면 봐봐요. 그 사람이 한 명이 잘 먹으면 최소한 3명 정도 더 할 수 있잖아. 주에 몇명 선전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잘 관리하면 또 3명 선전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소개한 사람 중에서 사업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는 사업하면 되는 게 피해 보상 플랜이에요. 근데 갈라 했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갈라 했는데, 중간에 내가 의심하고 포기해서 내한테 오는 게 되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 이해되세요? 네. 그죠? 내가 고객관리 가이드로 설명해드린 거예요. 이거죠. 의심과 불신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 하면 울 막 팠는데 2cm만 더 팔면 울 터지는데 2cm 아파가 울 안 터지는 거라 금방 막 했는데 10cm만 더 팔면 금방 터졌는데 안 터지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는 안 되는 이야기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왜 가난하고 이런 거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된다는, 부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부정을 공부해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해서 나한테 부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차단하세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PM 사업도 마찬가지. 부정은요, 이게 비판은요, 엄청나요. 비판은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예요. 그래서 신문 한번 보세요. 신문에는 비판하는 글이 엄청나요. 또 잘 써요, 글도. 남 비판이 얼마나 좋아. 그죠? 넘쳐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가난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로 채우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이미지가 쓸 자리가 없어요. 부정, 비판, 불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내한테 긍정이나 이런 나에게 줄 무한한 에너지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난은 부자가 되겠다고 목적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한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해서 그 에너지를 품어주면 그 사람이 제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됐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런 분이 있으면 기분 상하지 마세요. 저는 이야기 할까 막 하지 말게요. 실업 그 이야기 하려면 안 할게요. 저는 실업급여가 정말 잘못된 정책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실업급여 정책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회사할까요? 네. 개인적인 거라. 네. 아니 내가 왜 그런지 생각하는지 설명하려고 그랬지. 지금 부정적인 거 비판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야, 부가 나에게 오는 생각, 사용, 기본 틀. 자, 이렇게 했고, 자, 부가 내가 오는 사용, 기본 틀. 어떤 생각, 사고 방식 하자는 거죠. 내가 원하는가 반대되는 이미지에 계속 주의를 돌리면 부에 대한 진실하고 명확한 비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경험이나 가난한 상황에서 겪었던 뼈아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올리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이 보이지 않는 모형의 실체, 우주 전체에 깃든 특별한 능력과 힘을 믿고 받아들인 상황인 거죠. 자, 우리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우주 전체의 특별한 능력과 힘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어, 이제. 내가. 믿기 시작했죠? 네. 내가 믿는 거 아니죠? 다 믿고 있죠, 지금? 네.
그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왜 이기적이고 탐욕이며 신을 부정하고 남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 그 이야기예요. 경쟁 차원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 투쟁에 쟁취하는 것, 더 많은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 따위에 죽어있는 부입니다. 반대로 창의적인 부, 경쟁에서 나오는 부가 아니라 창의적 부에 대한 바람은 신과 자연의 섭리,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평화로운 질서에 기반하고 있는 부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부가 나에게 오는 기본 생각 틀린 거예요. 맞고 설계 도면. 부자가 되려는 것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목표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우리는 나의 비전을 흐리고 무마시키며 조롱하고 비웃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분위기를 즉시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내 주의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차단하라고.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행위를 반드시 취하고 그것을 받을 일치된 행위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내가 부가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막 그런 것들로 차였으면 주파수가 안 맞춰져요. 부가 내게 오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이게 쫙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게 부딪히는데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막 부정을 갖고 있고 옛날 가난을 생각하고 막 그 경쟁을 생각하고 막 그러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가 내게 올 수 있는 주파수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파수만 기억하세요. 자, 모든 것을 원하되 행동하며 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고객관리 가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관리 가이드를 하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1대, 2대, 3대에 내가 진짜 원하던 내가 함께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딱 나타났어. 왔는데 내가 고객관리를 안 하고 안 했어. 그래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모르고 패스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죠? 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막 오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소개한 사람이 내하고 함께 사업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고객 관리를 안 해가 한 2달, 3달 하고 의심이 들고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한 명만 소개하고 그 사람 소개 못 한 거야. 근데 내가 하고 해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 관리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야 된다니까. 맞죠? 네. 나도 가고 내 파트너도 갈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믿으잖아요. 나도 가고 내 파트너를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 생각은 창조적인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내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목적에 충실하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동을 더하는 특정 방식이 반드시 포함돼요. 특정 방식. 행동을 더하는 특정 방식. 행동을 더해야 되죠. 이렇게 행동했을 때라야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형상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으며 그것들이 도착하는 대로 그 자리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놓을 수 있습니다.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센터를 초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PT가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행동 하나도 안 해놓고 사람이 왔는데 내가 가르칠 능력도 없어. 초대할 능력도 없어. 보상도 못 풀어줘. 그러면 안 된다. 딱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고 또 도착했는 그 자리에 적절한 장소에 그 사람이 PT에 직급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도착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진짜 중요해요. 자, 막 왔을 때 그 내 소유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소유였을 거예요. 그들은 당신에게
그 소유는 그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뺏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 당당히 그만큼의 가치를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전달자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걸 뺏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가 나한테 주기 위한 전달자예요. 다른 사람이 소유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상대방은 그것과 상하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때 당신은 주어야 돼요. 자, 제가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신규 고객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지금 쉬어요. 쉬어서, 사장님, 12월 달부터 2월까지 일주일에 저를 한번 만나고 시스템에 100% 참석하시면 2월 달에 반드시 3월 달, 2월 3월 달에 반드시 IMF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딱 한 달 정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그분이 IMF 되려고 하면 내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요구한 거예요, 파트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그 상당한 대가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나한테 기회가 딱 왔어요. 근데 정신만 사장님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SPT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SPT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의 희생, 그 하는 건데 내가 안 하던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가인 거예요, 그게. 그걸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내한테 방법을 줬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내가 그 대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대가를 줘야 돼요. 반드시 줘야 돼요. 정당한 값어치를 쳐줘야 돼요. 정당한 값어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내가 그거를 정당한 가치를 안 주고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 부자가 안 돼요. 부자가 되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내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한다. 이게 한 개 더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해요. 공짜 심리가 있다. 평생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돼요. 정당히 지불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으려면 바람과 동일한 체계에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행동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행동해야 돼요. 나 지금 여기서 말고 딴 데 가서 행동할 거야. 아니야.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현재 내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나 이래가지고 행동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딱 왔을 때 내 상황이 어떻든 현재 내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준다. 그러죠. 내가 뭐뭐 되면 그때 할게요. 이 얘기 많이 듣죠? 기회가 왔어요. 왔는데 내가 우리 애 좀 크고 나면 할게요. 우리 남편 밥 해결되면 할게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가장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못 살린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오늘을 멈추십시오. 자, 앞서 제시한 대로 생각을 사용하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현재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발전합니다. 자, 우리 리더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가 있는 처한 현장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리더예요. 내 산하 조직이 있죠. 조직에는 리더 마인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금 리더가 됐잖아요. 그죠? 리더가 됐고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재의 자리에서 자리를 못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 파트너 중에서. 있죠?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못 따르는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 이야기 하면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는 채워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채우는 사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퇴보할 겁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조차 되지 않습니다. 뒤로 밀려나 버리죠.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해가 안 된다. 내가 완전히 충족시키고 더 충족시켜야 되죠.
내가 지금 내 그룹 막 운영하는데, 그죠? 내가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 파트너 중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더 채워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코 지성이 사물과 인간의 세계나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거나 만들고 있는 모든 조합을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 줄지도 모르고, 어느 만큼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 매일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저 내일로 미루는 것이나 그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추천할 만한 행동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이게 추천하지 않을 추천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그날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 그 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과 이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이면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막 지켜서 내 조직을 막 만들어가고 있으면 그 너머에 내한테 올 축복과 그 이유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를 그걸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으라는 거죠.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 비전을 품고 믿음과 목적에 모든 힘을 쏟음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씨, 내 것도 못해, 내 것도 못하는데 다른 파트너가 내가 어떻게 해줘? 막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채워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만이나 그 사람 미워를 마음에 들면 당장 오늘 멈춰라. 멈추세요. 예? 그리고 여가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해 세부사항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한 번 더 크게 키우는 형식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비전을 떠올리고 기억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하려면 우리 여가 시간 있잖아요. 짬난 시간에 TV 보거나 영화 보거나 또 뭐 당장 내가 운동 내가 성공을 때까지는 그런 잡다한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TV를 안 볼게요. 이제. 그 시간에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SP가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가 시간에 내가 SP가 될 때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꺼내야 되는데. 재능은 매우 좋은 성공 요인입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재능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이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열지 말고. 자,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 있고, 타고나지 않는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재능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성공하는데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요건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중근인가? 힘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중서. 이분은 엄청난 그 재능가요. 근데 그분이 평생이 가난했어요. 또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손기술이 정말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좋은 도구를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도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재능을 어떻게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각 보좌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고 전달하고 인도 능력은 되잖아요. 학습 능력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어도 내가 읽고 쓰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득력만 있어도 내가 과학적인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 능력,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다고 탓할 필요 없죠. 탓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구체화시키고, 감사하고, 부자 마인드 갖고, 여유 갖고, 나누고, 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계속. 특별한 게 없어요. 자, 나와 함께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이거를 정경사님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딱, 정경사님 만났어요. 이 사람 딱 만나, 처음 인사를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게 막 활기차고 막 나를 성공시킬 느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사람 만나잖아요. 막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재밌어. 막 즐겁고 막 성공할 것 같아. 막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나. 맞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가에 대한 욕망은 모든 자연에 내재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실체의 본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런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성 아래 있고 생명의 증가가 멈추면 해체와 죽음에 이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괜히 우울해. 이 사람 만나면 뭔가 퇴보한 느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안 온다지 나한테. 근데 막 내가 성공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정유세 때 가면 막 활기차고 막 될 것 같고 막 이래. 그러면 이 사람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부를 늘리려는 정상적인 욕망은 악하거나 비난받는 게 아니라 단순한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며 염원입니다. 그것은 본성의 가장 깊은 본능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삶의 산을 줄 수 있는 상대 이성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교사 내가 둘 다른 애인데 이거 잠깐만 나왔거든요. 자, 사장님들 나를 더 성장시킬 사람 앞에 서보세요 하면서 쫙 샜어요. 오세요 막 하는데 그 느낌을 더 발산하는 사람한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인다가 성장하잖아요. 네. 막 하는데 이거는 23이 나가고 나한테 한 명밖에 안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가세요. 진짜. 이 이야기예요. 성공 좀 해도 좀 발산 좀 해도. 발산은 하고 있잖아 지금 엄청 애들 발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발산하라는 거야. 야, 니 내하고 있으면 좀 안 돼. 니 내하고 있으면 좋대. 이거를 계속 발산하는 거야. 그럼 내 주위에 사람이 물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때 봤는데 어제 있잖아. 고개 뭐 낫다고 내한테 간다. 내가 간지 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 사람 그 분위기가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는 성장을 안 한다.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딱 가면 아뇨 하고 막 우리 강미 원장님 오면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렇게 되는 이게 내가 자 빨간색 보세요. 시작. 나와 함께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발산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십시오. 모든 이가 당신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발전시키다는 마음으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십시오. 네. 네? 그죠? 네. 내뿐만 아니라 니하고 거래하면 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우리 같이 좋아진다. 이런 마음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다 우리 PM 사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념은 결코 이게 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왜? 좋은 거잖아요. 자만하는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와 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 역시 발전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 나에게 향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내게 오게 됩니다. 사람은 뭔가 늘릴 수 있는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발산해야 돼요. 없으면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솔톤 만들어 볼게요. 돌아가요. 솔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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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녕하세요. 정신만 소장님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코평수 넓혀가지고. 이제 두 사람 남았어요. 마지막은 정리거든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많이 가네. 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발전된 자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돌아가면 막막해서 또 이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올려서 막 샤샤했는데 막 손실 딱 깠는데 남편이 막 나한테 뭐라 하고 파트너가 뭐라 하는데 그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발전된 자리, 부자가 되는 자리로 가는 이동하는 원리예요. 자, 막 이렇게 훅샵 해가지고 딱 현실 갔는데 막 좋았어. 그럼 딱 갔는데 현실 안 그래. 그래가 한 달, 하루 이틀 지나면 똑같은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거야. 그거를.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에 현재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무 시간 후 퇴근하는 동안에 이런 나 자신의 성장 동안에 이런 나 자신의 성장 비전을 언제나 떠올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목적성을 가지고 그리고 상사나 동료 혹은 지인과 나와 일이든 다른 목적으로든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발산되는 이런 목적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발전과 성장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현실은 안 그래. 딱 갔는데 현실은 우울한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느낌을 발산하면 그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현재의 직업에서 발전의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도 현재 내 파트너들이 발전할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곧 내가 이런 걸 발산하면 곧 다른 직업을 가질 기회가 생기거나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재 내 파트너가 우울하고 사업할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이런 기운을 발산하면 조만간에 아비오하는 파트너가 나한테 생긴다는 거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무한한 법칙에 근거해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언제나 나타나는 힘이 더해집니다. 지금 나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거나 그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일단 기회를 잡으십시오. 망설이거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게 더 큰 기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거죠. 현재 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확고하게 오늘 배운 가지고 아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자리를 옮긴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다른 그런 아비하는 파트너가 내한테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하나의 분명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 배웠죠? 그죠? 좀 정리해 줄게요. 이 책에 담긴 부자학을 마스터하십시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읽을 거예요. 한 장씩 계속 읽을 거예요. 사십시오. 사면 돼요. 얼마나. 자, 이 방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동안 오락과 취미의 시간을 밝히세요. 신지사 사장님. 네. 춤 배우시면 안 됩니다. 손명사님 누구죠? 6개월 동안 뭐 안 했죠? 넷플릭스 한 번도 안 봤죠? 네. 또 뭐 안 했어요? TV를 안 켭니다. TV를 안 켜고 그게 오락과 취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잖아요. 그죠? 이 책에 담긴 부자학을 비웃거나 반대되는 어떤 말이나 설교를 몰려요. 가난을 미화하고 부정을 터뜨리고 또 뭔가 안 되는 쪽에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관이거나 반대되는 글을 읽거나 그 문제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난 시간이 허락한 대로 나의 비전과 목적, 신념 내에 묵상하는 넷플릭스 볼 시간에 내가 SPT 되는 것을 목적을, 신념과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어떻게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이 책을 낸데 시간을 쓴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이 책을 낸데 시간을 기르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오늘 막 이렇게 하더라도 딱 생각하면 또 마음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 힘을 길러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1에서 3단까지는 부의 중요성, 간접, 생각을 정립했어요. 새로 정립했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실인데 생각하는 물질이 창조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마음가짐, 경쟁은 아니고 창조해야 된다. 충분하다. 부가 될 수 있는 자가 충분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지불하고 베풀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부자학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모형의 지성과 안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감사하는 방법. 미리 감사해라. 그죠? 구체적이고 잘 정돈된 명확한 꿈과 목표.
가져라는 거죠. 글로 명확하게 적고 체계화시키라는 거죠. 근데 몽상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의지를 확보하라는 거죠. 의심과 부족은 멀리하고 가난을 대하는 방법, 그죠? 가난을 대하는 방법이 배웠죠, 그죠? 어떻게 대하는 거죠? 가난을 적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그 부자 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가난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실업급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부를 받을 생각의 기본 틀, 주파수. 주파수 맞잖아요. 부를 받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되는 기회가 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지금 행동하고, 받을 준비하고, 응당하게 지불하고, 노력하는 거죠. 응당하게 지불하고, 노력하는 거죠. 기회는 준비되는 게 온다.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빈자를 채워주고, 내 파트너의 빈자를 채워주고, 승리할 때까지. 아직 모르잖아요. 마음이 여유를 가졌어요. PT 정도 되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될지 보여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걸 못 기다려주고 막 자기 말만 하면 떠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깊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게 나아요.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자, 재능보다는 재능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욕망, 여유를 창조하고, 자, 이게 욕망이에요. 재능을 옳게 사용,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유로워야지 창조가 되는데, 서두르면 경쟁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욕망이 있고 막 열심히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만, 내가 경쟁에서 막 서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여유를 두라는 거예요. 여유를 두라고 해가지고 나 천천히 할 거야. 그래 일주일에 한 명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 만나고 준비는 하는데 내 성향에 대해서는 약간 여유가 왜? 충분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언젠가 올 거니까.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는 거예요. 당장 안 된다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파트너한테 가서 니는 왜 그렇게 뭐하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경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 사람, 발산하고 느끼고, 그죠? 함께 발전하고 모두 성장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에 나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탁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딱 왔는데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많이 보죠. 엄청 봅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분명히 정답입니다.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거든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책에 약간 철학적으로 써놨어요. 굉장히.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 얘기는 갖고 이제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책을 매일매일 읽고 내 거로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자, 우리 20여 명이잖아요.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에너지를 팍 나의 조직 또 우리 그룹에 발산을 시키면 2024년 우리는 엄청난 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거를 만들어서 긍정의 에너지 또 될 수 있다는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발산해서 나도 성장하고 내 조직도 성장하고 더드림도 함께 성장하고 PM이 함께 놀랍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